SNS 쓸 때 참 잘 써야 돼요. 9년 전 본인 SNS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썼냐면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서 경마, 경륜, 경정, 주택복권, 체육복권, 로또를 권장한다.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 나라 망조 도박 얘기를 좀 9년 전에 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 지사의 이제 아픈 그 개인사, 가정사에서 비롯된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문장을 쓰기 이전에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부친께서 그 안동에서 이제 제법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서 그 농사지을 마지막 땅까지 집까지 이제 전부 날렸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본인도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소년공으로 가게 돼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이 후보가 어떤 뭐 도박과 관련됐다는 그 뭐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걸 집안 내력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들이 또 이렇게 그 도박으로 특히 상급 도박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뭐 정말 그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부인도 이제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금 뭐 해경군 김씨 이런 구설수에 올랐고 형과 형수 문제는 뭐 굉장히 유명하고 조카 문제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가족에게 미루기 이전에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저 후보 본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 그 선관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권 해석을 했는데 형수 욕설에 대해서 그 혹시 이 파일을 그 공개를 해도 되느냐고 민주당이 선관위에 그 저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선관위에서 원본 파일은 올려도 된다 이렇게 그 오늘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형수 욕설 파일이 계속 유포 재생산되면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는 뭐 틀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욕설이 들어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내면은 안 되지만 전체 파일, 즉 총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올리는 건 가하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그 이 후보의 그 형수 욕설 파일을 들은 우리 유권자가 한 20%가 안 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그 캠페인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2030 특히 여성 후보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가족 탓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큰 리스크는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혜 의원님, 뭐 제가 두 가지 봤어요. 9년 전 이재명 후보의 그 나라 망조 도박 얘기, 혹은 지금 과거 본인 웹 자서전에서 부친의 도박 전력 얘기를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공교롭게도 오늘 불법 도박 의혹 큰아들 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재소환이 좀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거에 감추고 싶고 잊고 싶은 기억을 내놓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저도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거든요. 대선 후보라면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사 의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낱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된다라는 그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의혹이 자신에게 네거티브로 오면 이게 반드시 가난 탓이라는 것처럼 돌리는 화법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어렸을 적 사진도 그때는 원래 칼라였는데 이거를 흑백으로 바꾸면서 윤석열 후보와 교묘하게 배치되는 듯한 그런 마케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어쨌든 자신이 인정하고 또 이거를 가난 때문이었다고 많이 얘기했던 것만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일이지 자신의 허울을 감추는 그런 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중요한 얘기 하셔서 도박 자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 영상 한번 만나보고 바로 김 의원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 도박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야권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시인하는 뭐 이런 그 자료가 다 있다면서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아주 없는 거아니죠. 김건희 씨의 부주의한 이력서 기재와는 차원이 다른 현재 진행되고 있던 범죄 행위거든요. 현재 진행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되고요.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이 문제는 본인이 후보가 해결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요. 도박 자금이 상당액이에요. 도박 자금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야권의 공세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김건희 씨와 달리 현재 진행 형인 범죄다. 도박 자금 어떻게 조달됐는지 수사해야 된다. 아까 김 최고위원 얘기들은 도박 자금액이 상당액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도박 자금을 얼마나 썼는지 대략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출처를 좀 묻는 건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거든요. 지금 200회 넘게 본인이 저렇게 자신이 했던 후기를 남길 정도면 상당 부분 진행된 도박이겠죠. 그리고 도박에서 내가 벌써 뭐 한 판에 500만 원 넘게 땄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보통 저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늠할 수 있는 액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아드님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기자분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궁핍한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를 쓸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대로 당당하게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자금 출처가 첫 번째고 그 뒤에 상습 도박을 함께 법 앞에 그분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 돈이 어디서 흘러나가는지도 국민의힘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김관욱 교수님이요. 이미 이제 내산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다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에 요청한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혹시 이 후보하고 이제 연관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모가 도박하라고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수사 과정 속에서 다 나오겠지만 이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고 부모나 뭐 자식이나 다 이거는 서로가 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인데 이거를 위해서 뭐 자금을 누가 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이 주가 조작 사건 해가지고 지금 김건희 씨가 22억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당시가 한 30대입니다. 그럼 30대에 22억을 가진 사람이 재벌들 아니고서는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 지금 한 6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7만 원 정도뿐이 건보료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MB 때하고 똑같거든요. MB가 상당한 200억에 가까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돈 2만 원을 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편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돈 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비춰질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가감없이 한다는 거 참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자식 도박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나왔던 뭐 김건희 씨 논란은 저희 이어지는 또 주제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말씀을 덧붙여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SNS까지 다시 소환됐는데 과거 5년 전에 조 전 장관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이걸 고스란히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언급을 하면서 이 SNS를 다시 한번 이 불법 도박 의혹에 재소환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의혹에 검증 공세를 퍼붓던 도중에 마찬가지로 이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요. 곤혹스러울 겁니다. 과거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 장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되시는 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개입을 한 장모권은 양평군의 그러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문제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족, 처와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요. 과거에 그 장 전 의원 아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했고, 만약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사퇴해야 된다고 했고, 방금 전에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후보 장모권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논평을 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음주운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본인이 맡고 있던 그 총괄 본부장 자리를 내려놨어요. 예. 그 점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그 문제를 거론하면은 그래 장제원 그 후보는 본부장은 아들 문제 때문에 내려놨는데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장 이런 반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음주운전도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고 또 도박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 문제를 거론을 했다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한 그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예. 이 문제를 이제 자꾸 그 김건희 씨 문제로 그 엮으려고 그러는데, 도덕적으로는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법적 현실적으로는 달라요.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이제 수원여대에 그 초빙 교수 지원할 때, 예. 그리고 2013년에 안양대 이제 그 교수 지원할 때 그때 냈던 이제 일부 경력과 이제 상장의 과장 내지는 뭐 허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더 따져야 되지만, 그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래서 각각 2014년, 2020년에 이미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없고, 이 후보의 아들은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수사 중이고 4명이 구속됐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연루가 돼 있고요. 이거는 현재 수사 중이에요.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의 대상에서 뺍니까?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같이. 민주당이 반면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는 것도 김관욱 교수님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예. 한마디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지금 뭐 어차피 저희가 모든 가족들의 검증 이런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예.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1년 반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지를 하려면 진짜 기소를 했겠죠. 불기소를 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작했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진작했을 거라는 거죠. 왜 1년 반 동안 해도 아직까지 쥔 게 없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김은혜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뭐 여러 논평도 말씀드렸는데, 김 의원님, 실제로 금태섭 의원, 전 의원 얘기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에서는 또 가족 공격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좀 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제가 엄마 된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후보 본인이 가슴으로 남에게 다 하지 못할 그런 사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전에 후보로서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 특히 이제 2018년에 경기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도박이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적용, 그리고 법,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도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금의원은 이제 가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는 그 정당한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후보의 지금 큰아들의 상습 도박 문제인데 도박은 뭐 마약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계속되는 문제고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남아있는 거의 이런 중대한 사안을 없는 것처럼 할 수 없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아들은 지금 금융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돈을 도박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 큰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얘기 하나하나 사실 내용과 정치권의 공방까지 만나봤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이도원 의원의 형수 욕설 언급과 관련해서 선관위 유권 해석은 정확하게 짚어보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의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상 뭐 가치 중립적인 유권 해석 요거 한번 저희가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